흡연 습관이 아주 나쁘다라는 건데요. 다음은 흡연과 영양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담배를 피우면 당독 현상, 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아연, 망간, 구리, 철, 셀렌 등의 영양소를 많이 소비해야 하므로 체내의 영양소가 부족해진다. 그리고 혈액 속의 산소 배달권행,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흡연으로 생긴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면 온몸에 필요한 산소가 운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포의 대사작용이 저해되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결국 심각해지네요. 그렇죠? 예. 심각성이 커지게 되어진다. 흡연 습관이요.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당부화 시험을 다시 할 때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저체온도 영양 부족이 원인이다. 저체온, 영양 부족이다. 흔히 당뇨병 환자는 체온이 낮다고 한다. 왜 당뇨병에 걸리면 체온이 낮아질까? 실은 이 현상도 영양소와 관련이 있다. 당뇨병 환자는 에너지원인 3대 영양소를 소비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량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본인이 섭취한 비타민, 미네랄의 양만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영향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다. 즉 47.5의 도표처럼 에너지 불꽃이 작아진다. 이렇게 체온이 낮고 조금처럼 살이 빠지지 않거나 혈당치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혈당을 낮춘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까닭이다. 저체온일 경우는 당뇨병은 호전되지 않는다. 저체온. 그러면 오줌의 농도가 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몸은 소변의 농도를 묽게하려고 수분을 배설해서 소변량이 늘어난다. 당뇨병에 걸리면 갈증이 심하고 오줌 양이 많아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때 오줌과 함께 칼슘도 배설되어서 체내 칼슘은 모자라게 된다. 칼슘 부족은 고혈압이나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된다. 이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칼슘은 보충해야 하지만 다른 미네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섭취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나쁜 방법은 많은 양의 칼슘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반사적으로 칼슘이 마그네슘을 1:1로 끌어들여서 오줌에 섞여서 배설되고 만다. 칼슘을 보충할 때 많은 양의 우유를 단숨에 마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대량으로 복용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식사 시간에 칼슘이 풍부한 잎채소 혹은 우유를 섭취하거나 연구에 따라서 보충제를 먹는 방법을 추천한다. 고지혈증과 여기서 리피토의 당뇨병 관계가 또 있다라는 거죠. 스타틴도 아연과 또 고리 형태로 결합하여서 소변에 섞여서 배설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그런 말단기를 갖고 있다. 고지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약의 복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런 행동은 아연을 필요 이상으로 써버린다. 생활이 자동화되고 첨단화되어서 또 소비량이 늘어나고 특히 아연의 소비가 많아지는데 왜 그런지를 알고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자. 눈을 혹사하거나 밤을 새우는 습관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하면은 특히 비타민 B1이 많이 소비되고 이것이 부족해지면 또 아연을 낭비하는 행동들, 눈의 혹사, 또 음주, 흡연, 과도한 운동도, 출산, 부상 이렇게 탄수화물, 비타민, 에너지를 게다가 결핍하면 밤을 새우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준텐도 대학의 가와모리 류조 박사는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도 짧아지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수면 중의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다. 과한 음주 습관은 알코올 섭취도 영양소를 많이 소비한다. 인체 입장에서 알코올은 반드시 해독해야 하는 이물질이기 때문이다. 해독하는 데에는 비타민 B1은 물론 아연도 필요하다. 요컨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아연을 비롯한 영양소의 필요량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알코올은 뇌의 중추신경에도 작용한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은 뼈나 근육에 저장된 아연을 꺼내서라도 간에서 알코올을 빨리 해독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슐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아연을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많이 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간은 식사 후에 혈당이 올랐을 때에 대뇌에 고생을 한다. 술이 가한 나머지 간이 지치고 쇠약해져서 대응 무시를 하지 못하면 식사 후에 순식간에 고혈당이 되어버린다. 아연은 파괴된 간세포를 복구할 때도 필요하다.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연이기 때문이다. 당뇨병이라 하면 사람들은 먼저 알코올의 연령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영양소의 소모를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 주량이 어느 정도면 당뇨병에 안 걸리고 술을 즐길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질문을 수시로 받는데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알코올 도수와 주량으로 알코올의 양을 계산해서 많다거나 적다는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몸속의 영양소 균형 상태까지는 알 수가 없다. 아연 등의 영양소를 얼마만큼 몸속에 축적하고 있는데 식사를 어느 정도 보충하는지 생활습관으로 얼마나 소모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에 보통 사람보다도 영양소를 더 많이 소모해는 체질이 될 수도 있다. 아연 부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약재들은 어떤 것일까? 이뇨제, 또 혈압 강화제, 칼슘 기량제, 혈관 수축제, 진통제, 소화 궤양제, 해열 진통제, 항알레르기 약, 천식 치료제, 항간질약, 항파킨슨약. 간질환제, 또 자율신경약, 항생물질, 또 항암제, 또 항갑상선제, 통풍약, 기관지 확장, 골다공증약, 모든 부분에서 아연을 빼버리는 이런 약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므로 그리고 이 결합력이 강해서 아연과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두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의심해야 할 일이다. 그것도 오히려 이 결합하여서 빼버릴 수 있다. 피트산과 아연의 결합은 피타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면은 분해된다. 피타제는 우리 몸속에 적게 존재하지만 현미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현미를 12에서 48시간 물에 담갔다가 발화 현미로 만든 뒤에 밥을 지으면은 피타제 작용이 활발해져서 피트산의 해로운 작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 몸의 피트산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더 이바지하기도 한다. 그 결합력 덕분에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대장암과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현재의 식생활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은지 식생활을 살펴보자. 칼슘을 단독으로 보충하면 아연이 부족해진다. 칼슘만 단독으로 보충했을 때 다른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다. 특히 칼슘과 아연은 같은 금속 미네랄이므로 장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아연의 경쟁이 생길 수가 있다. 즉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보충하면 아연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다. 아연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철, 또 망간도 흡수되지 못한다. 특정 미네랄이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말고 다른 것이 모자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칼슘의 필요 이상으로 피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정말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혈당이 되면은 오줌에 포도당 이런 것들 문제들이
부하가 30% 더 걸리는 운동의 심장박동수의 계산법은 맥박수를 재어서 나이에 비해서 맥박이 해서 얼마나 나오면 좋을 것인가? 계산법에서 52에서는 이렇게 계산법이 있네요. 씹는 횟수만 늘려도 혈당이 내려간다. 씹는 횟수만 늘려도 식사를 할 때 많이 씹어서 가식을 억제할 수 있고, 씹기 많이 씹자. 씹기. 그래서 씹는 것이 얼마나 좋은 도움이 되느냐 씹으면은 체온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과음,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또 이런 또 노화, 체온이 낮은 날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체온이 낮을 때는 체온이 35도 그 이하이면은 체온이 낮은 날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비타민 부족, 과로노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불면에 시달리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피로가 걸핏하면 몰려오거나 쉽게 몸을 움직이기도 싫다. 체중이 늘기시고 잘 줄지 않는다. 술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입안에 염증이 잘 생긴다. 자, 이렇게 고가루 알레르기, 손톱이 무너지고 변비가 생기고, 체온이 낮은 날은 체온이 높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 교감신경이 우세하다. 그러면 머릿속의 건전지가 따라서 오는 우울증에 주의해야 한다. 몸을 꿈쩍하기 싫은 것은 휴식하라는 신호이다. 혈당이 계속 높고, 그래서 혈압조차 쉴 수가 없고, 휴일조차도 쉴 수가 없고, 눈에 상쾌한 느낌을 주는 또 안약을 찾게 되고, 잠을 자려고 하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변비가 생기면 변이 단단해지고, 불만 또 초조해지기 쉽고, 신경질이 나고, 눈이 자주 충혈이 되고, 화를 내면 멈추지 않고, 자, 음식을 급하게 또 먹고, 뜨거운 몸에 목욕하는 것을,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을 또 좋아하고, 이렇게 체중 차이가 크다. 전날과 체중 차이가 주의해야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격한 운동을 삼가해야 된다. 당신은 과다형인가 부족형인가? 이 사용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거나 하다. 당신은 과다형인가? 3대 영양소, 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과다형, 과식한다, 남아돈다, 또 부족형은 모자란다. 그럼 태우기 힘들겠죠. 혈당 다이어트로 당뇨병을 잡는다.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 첫째, 영양소가 모자라서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바람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진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한 뒤에 결과를 기초로 삼아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장인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자, 비타민이 해소되지 않는 환자, 그다지 많이 먹지 않는데도 왜 몸무게가 줄지 않을까? 내 딴에는 균형잡인 식사를 하고 하는데 식이요법도 하고, 그런데 운동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현재의 식사량을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영양소를 보충하면 특별히 운동하지 않아도 체지방률이 줄어든다. 보충제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보충제를 먹은 것만으로도 3주일에 체지방이 3kg 빠진 사례가 있다. 물론 체온이 점점 올랐다.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보충되어서 대사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몸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히
몸과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고지혈증 환자는 혈증이 병적으로 지질이 많을 때는 약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전에 먼저 식사와 운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체질에 따라서 아연 필요량이 다르다. 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각자의 운동량이 달라서이겠지만은 그 외의 이유는 없을까? 나는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인의 체질과 당뇨병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체질적으로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양소를 더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의 필요량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식사를 하면 영양소가 모자라게 된다. 3대 영양소를 똑같이 섭취하더라도 대사에 요구되는 영양소가 남보다도 많은 체질이라면 다량의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다. 그래서 3대 영양소가 체내에 필요한 양이 모자라게 되면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은 당뇨병을 일으켜 지방은 고지혈증 또 이와 같은 영양소의 필요량이 모자라면 병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특징이 과잉이냐 부족이냐 이것을 해서 영양소라 지금 당장 보충이 아연이 필요한 사람들은 마른 체형의 여성 당뇨병 환자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는 식사량을 줄이기보다는 먼저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과 함께 영양소가 배설되어서 영양이 결핍되는데 이때 식사량을 줄이면 영양 결핍은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자, 세이노 유타카 박사의 따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에서 마른 체형의 사람은 전체의 50에서 70%에 이른다. 어느 환자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호소하기도 한다. 식사량을 줄여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과식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살맛이 나지 않아요? 약도 빠짐없이 복용하고 운동도 하고 체질량 지수도 떨어졌다고 한다. 당뇨병이 심해져서 살이 빠졌고 게다가 식사량까지 줄여서 몸무게가 더 줄었는데도 과식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대단히 실망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살이 빠진 환자일수록 조금 먹었을 뿐인데 혹은 운동이 조금 부족했을 뿐인데 혈당이 오르는 사례가 있다. 이는 마치 몸속에 지닌 인류를 또 용량이 작아서 쉽게 바닥을 드러내는 흘러 넘치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은 남성 환자보다도 여성 환자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미각 이상을 일으키는 환자의 남녀 비율이 2대 3으로 여성이 많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도 여기도 마른 체형의 사람과 여성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설사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많은 사람과 여성에게는 그 효능이 약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도 영양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실제로 여성 환자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개선되는 사례가 많다. 내가 만난 환자 중에서 여인 체형의 55세 망막증 여성 환자가 있었다. 그녀에게 식사량을 조금 늘리면서 영양제와 한약을 보충했더니 눈에 띄게 증상이 개선이 되어졌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가 보충과 줄임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보라. 그죠? 3단계에서 영양소의 도움을 받고 화살표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에너지로 전부 에너지로 바뀌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는 배설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만약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포도당이나 인슐린이나 운동요법의 도움으로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은 에너지로 변하지 못하여 소비되지 않는다. 도리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쪽으로 대사 경로가 바뀌어 버린다.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들여보낼 때도 미네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당뇨병을 개선하는 핵심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다. 당뇨병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 넣는 것이다. 그렇죠? 중요한 건데요.